변정일 전 상임 대표님을 모시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의혹을 자아내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한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대담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변정일 대표님 나와 계시는데, 변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끄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사를 고집한 그 이유나 혹은 배경을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오동훈 공수처장은 법관 출신입니다. 네. 따라서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의적으로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권한사항이 아닌 내란죄를 수사했다는 것은 그냥 평범한 시각으로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나는 오동훈 수사처장은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법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배후 세력이 뭔가 여러 가지 의혹과 추측을 자아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는 것을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집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바로 그 집단은 누구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물론 짐작입니다. 확인한 사실은 아니지만 짐작컨대 더불어민주당의 압력에 의해서 오동훈 검사장이 이거를 했고, 검찰 역시 검찰은 해봐야 골치만 아프고 또 그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공수처로 수사를 떠밀어. 어쨌든 이제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이 법조인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총대를 매는 역할을 왜 했을까 참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만은, 오동훈 공수처에 이끄는 공수처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법원을 지금 쇼핑했다는 이번에 증거가 명확하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위에서 7만여 페이지의 수사기록을 검토하던 그때 그 안에 자료가 있는 걸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는 거, 이 사실을 은폐하고 서부지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내고 다시 구속영장까지 받아낸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명확한 범죄가 아닙니까? 범죄죠. 왜냐하면 원래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거든요. 따라서 모든 영장 청구는, 수사를 전제로 하는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지방법원에 했는데 기각이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동부지방법원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또 기각을 당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서부지방법원으로 갔거든요. 이거는 이런 여러 가지 소위 언론에서는 판사 쇼핑, 영장 쇼핑이라는 새로운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정말로 의혹투성이, 정말 어찌 보면 추잡한 사법부의 신뢰를 전적으로 아주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영장 쇼핑 행위를 오동훈 공수처가 일련의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압력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의혹을 더욱 강하게 하죠. 그러면 이 체포 구속영장이 일단 서울중앙지법에
신청됐다가 기각됐다. 그러면 서부지법에 청구할 때는 그 사유를 기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장을 재청구할 때는 그 취지와 그 이유를 이제 기재하게 형사소송법으로 돼 있습니다. 네. 형사소송법 200조의 2와 201조의 제도 1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은폐를 한 것을 서부지법 판사는 몰랐을까요? 뭐 그것까지 추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상당한 의심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중앙지법에서는 기각됐지만 서부지법에서는 발부될 수 있다는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 과정 속에서 서부지법 법관들이랑 오동훈 공수처장이랑 어떤 이런 뭐 교감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상당히 듭니다만은 교감 없이 그냥 또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사전 타진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닐까 예.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러면 서부지법에 중앙지법에 신청했다가 구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서부지법 판사가 그냥 또 발부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죠. 예. 그러면 그 판사는 거기다 이유를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했더만요. 정말 잡범 수준, 잡범에 대한 영장을 기각할 때도 그렇게까지는 않습니다. 예. 잡범 이하의 잡범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은 법조위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본인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과감하게 한 셈인데 예. 그럼 오동훈 처장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앞으로 예. 예상이 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내란 수배죄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고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수사 권한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 의해서 수사가 제기되고 그 내란죄 수사를 목적으로 체포,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여러 가지로 아까 미리 나왔던 얘기처럼 소위 판사 쇼핑 과정을 거쳐서 발부가 되고 결국 기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오동훈을 기관장으로 하고 있는 공수처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겁니다. 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본권 보장 아닙니까? 예. 기본권 보장. 개인 대통령 윤석열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윤석열의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법치주의 아닙니다. 예. 오동훈이는 이러한 법을 위반했습니다. 물론 직권남용죄는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을 핑계로 해서 내란죄 수사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전혀 수사를 안 했어요. 검찰의 수사는 오로지 공수처가 수사해온 기록을 가지고 수사를 한 거거든요. 예. 따라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전적으로 다 맡아서 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예. 그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국회가 그 탄핵을 좋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이 국회가 그리고 우원식 의장은 당연히 오동훈 공수처장을 탄핵 소추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오동훈 처장의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것까지 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결국은 동일한 압력단체에 의해서 압력 끝에 지금 재판 절차도 이렇게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동훈 시장이 무리하게
이렇게 이제 수사를 하고 또 무리하게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그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은 예. 지금 오동훈 처장은 증인으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한번 신문적 과정을 거쳐야 될 사람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오동훈 처장에 대한 정의신문은 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 왜 그렇게 무리하게 내란죄를 그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하려고 했느냐 네. 이런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예. 국민들도 알아야 이게 또 제대로 된 탄핵 심판이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예. 헌재가 어떻게 이런 기일 변경이나 변론 제기를 해서라도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글쎄 헌재가 어쨌든 한 점의 국민적 의혹도 남기지 않고 네. 제대로 된 심리를 거쳤다. 네. 이런 최소한의 신뢰라도 국민에게 주기 위해서는 네. 그런 의문점을 다 해소한 상태에서 네.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저도 뭐 하게 됩니다. 예. 예. 실질적으로는 정의롭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의롭게 했다. 정의롭게 재판했다. 정의롭게 법률 집행을 했다. 하는 평가를 받도록 네. 노력을 해야죠.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이걸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은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한 대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어요.